먼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제 민주당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의장 선거 후 명심 역풍이다.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에 의해서 어이추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가 의외였다. 이런 선거 결과가 대이변이었다. 당원이 반발을 했다.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자 할 말씀이 있어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이러한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헌법과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해야 한다. 이 부분은 통치 구조 개념부터 살피고 헌법을 이해해야만 이러한 과정이 이해가 되고, 또한 반발을 하셨다는 그분들 역시도 이해가 될 것이고, 그들 역시도 해결제 방송을 들으시게 된다면은 그분들 역시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건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분들을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이미 이거는 연구도 끝났어요. 논문 발표도 다 나와 있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학술 연구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엔 앞서서 이제 헌법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나마 국물 맛이라도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이제 그래도 제가 법을 공부했으니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박사님도 계실 것이라는 것도 알고 선생님, 교수님도 계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시니까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설득하고 주변에 널리 알리셨으면은 저도 지금 이 시간에 잠을 자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좀 트집 잡지 마시고. 자,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고면 하신다라고 하면은요. 헌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헌법.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입니다.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서 제정된 법입니다. 따라서 국민이면 누구나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아셔야 합니다.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와 기본권과 같은 근본적 원리와 가치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근본법이라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국가 최고의 법 규범으로서 자격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18세기 시민혁명 시대에 시민의 법을 우리는 민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현대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법의 최고법인 헌법. 헌법에 그 효력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법은 최고법인 헌법에 그 효력을 근거로 두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헌법은, 그러니까
헌법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사회의 현재를 알 수 있고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인류와 세계의 꿈과 미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판사, 검사, 변호사 되는데 헌법 그렇게 중요한 학문은 아닙니다.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모르는 판사, 검사, 변호사 많습니다. 일정 부분의 전공 과목이지만요.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많이 어렵기도 하고요. 헌법학, 사회보장법, 그리고 노사관계법, 이러한 부분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 되는데 크게 지장을 주는 학문은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해 시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은 오늘날 정치적 규범을 넘어 생활 규범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헌법과 친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은 크게 전문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통치기구, 헌법 제정, 규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전문,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통치기구, 헌법 개정, 규칙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법학 공부는 낯설 수밖에 없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 이해하시고 법문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법학의 난해성에 난파당할 가능성, 위험도 많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으실 때 새로운 용어들을 친숙하게 만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 용어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어색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머릿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새로운 이제 자리가 잡힌다면 새로운 길이 나게 될 것이에요. 말하자면 뉴스에서 앵커가 떠드는 소리가 듣기가 쉬워질 것이고요. 법서가 읽기도 쉬워질 것입니다. 이 정도 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법학에 입문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창하죠? 시작은 크게 해야 합니다. 헌법학을 공부하잖아요. 헌법만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학은요, 헌법 이외에도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인류학, 지리학 등 사회과학이나 철학, 역사, 학과 같은 이제 인류과학, 인문과학에 관한 공부도 동시에 필요로 하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양 과목이나 이제 그러니까 자학자습을 통해야만 그리고 많은 독서를 요하는 학문이 특히 헌법 학문입니다. 내용을 이해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들으신다라고 하면은
판례 등을 이제 또 섭렵하시게 된다라면은 그 다음에는 최고 법규범으로서의 헌법은 새삼 살갑고 실감하게 되시면서 학문이 이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성취의 길이 보여지시리라 믿습니다. 말이 좀 안 되네요. 뒤끝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 봐, 또 써놓고 딴 읽었어. 최고 법규범으로서의 헌법을 새삼 실감하면서 보신다면 학문의 새로운 성취가 쌓일 것입니다. 이렇게 똑바로는 써놨네. 안 봐요. 이렇게 써놓고 크게 써놓고. 문제입니다. 문제. 뭐라고 써놨는지 잠깐 옆줄을 샜어요. 자, 그렇고 그래서 먼저 이제 헌법학은요. 헌법학은 무엇이냐? 헌법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현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헌법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사회 현상, 헌법을 매개로 하여 벌어지는 사회 현상을 일컬습니다. 헌법 현상은 법을 매개로 하여 전개되는 법 현상, 그러니까 특수한 현상 형태입니다. 민법, 형법과 같은 그러니까 헌법 하위법과 관련하여 그러니까 발생하는 법 현상과는 전혀 다르고 구별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 현상의 요소로는 헌법 의식, 헌법 규범, 헌법 제도, 헌법 관계 이런 구조와 이제 내용,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과학적인 해석을 하셔야 하고 규범적 가치를 전적으로 이제 무시하는 해석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않는 태도는 배제를 해야 하며 사회적 요청을 반영하지 않는 태도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이제 구속하는 최상의 법인 헌법 현상을 이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은 헌법 현상이 지닌 이제 역사성이라든지 이제 총체성, 헌법 이제 현상 등을 여러 요소들이 변증법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동시에 헌법 관계에 놓여 있는 이제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헌법 관계 우리가 지금 국회의장 선거 했잖아요. 의원들이 이 관계에 놓여 있는 또는 당원이라고 주장하고 탈당을 주장하는 그들 당사자 서로 갈등 관계에 놓여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리고 헌법을 공부할 때는 모든 자신의 정치적인 코어를 내려놓고 규범 방법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은 광범위하지만은 단순합니다. 헌법학은요,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이고,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배우고, 익숙해지고, 훈련하는 단계라는 거고, 친숙해지는 관계입니다. 모든 법은 헌법을 기초로 해서 그 안에서 해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헌법 41조 제1항에서는 국회는 짜장짜장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 구성을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회의원은 당연히 국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이러한 지위에서 국회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권한과 그 밖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은요,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자로서의 지위는 무엇이냐? 국회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국민의 정치적 대표입니다. 국민의 정치적 대표입니다. 국민의 정치적 대표, 국민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 국민 전체의 이익입니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하고, 국민은 국회의원에 대하여 선거나 여론 등 방법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 국회의원에 대하여 선거나 여론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 당원하고 국민은 다릅니다. 독일 바이마르 헌법과 일본 국헌법처럼 무기속위임의 원칙과 더불어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전 국민 대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헌법 제1조 2항 국민 주권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제7조 공무원의 국민 봉사자성이 있거든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제44조 불체포 특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5조 면책 특권 명시되어 있고요. 제46조 제2항 국가 이익 우선 의무 등이 이러한 사항 등을 봤을 때, 규정을 비추어 봤을 때,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 무기속 위임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정당 정치의 발달이 발달로 말미암아 국회의원의 대부분은 특정 정당에 소속하는 정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소속 정당이 없는 무소속 의원이 오히려 예외일 정도이기도 하죠. 사실 오늘날 정당제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국회의 의사의 형성과 의사의 진행도 의원들이 자유로운 토론과 표결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정당 대표들이 사전에 합의한 대로 결정이 되고 의원들이 다반당 수뇌부의 지휘와 명령 또는 의원 총회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거수기에 지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국회의원들은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뿐만은 아니라 소속 정당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정당의 대표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전체 국민의 대표자이면서 소속 정당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정당의 대표자. 두 가지의 대표자가 있습니다.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소속 정당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 대표자,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지위,
전체적인 지위가 두 가지가 있어 이중적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당원 중심제라고 말씀을 강조만 하시면 안 돼요. 당원보다 전체 국민의 의사 반영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요, 헌법상의 지위와 이제 권한, 의무 등을 봤을 때 국민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원으로서의 지위의 이제 상호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냐? 현실적으로서 국민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원으로서의 지위가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우선한다.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자와 국민의 대표자 대 정당원으로서의 지위 대표자 둘이 매치가 붙었어요. 충돌을 했어요. 무엇이 우선하냐? 국민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우선합니다. 이런 이유는 첫 번째, 의원은 탈당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표결에 있어서 비밀 투표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본권에 의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비밀 투표가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자꾸 의원들한테 기명투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헌법 기본권부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그러면은 기명투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헌법을 모순적으로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헌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표결에 있어서 비밀투표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가의 이익과 소속 정당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는 그 양심에 따라 개인 의원의 양심에 따라 소속 정당의 결정과 반대되는 발언이나 표결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비밀투표로 하여야 하느냐? 의원 개인의 양심에 따라 소속 정당의 결정과 반대되는 발언이나 표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투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개인 1인이 이제 들어가서 인터뷰 막 해요. 그러고서 누가 투표했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제 들어가서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누가 뭐 했는지 다 알잖아요. 소위 그게 인민재판입니다. 기명투표를 해야 할 때가 있고 해야 하지 말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유로운 투표는 자유로운 의사 행위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권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헌법 제46조 제2항에서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라고 명시하여 국가 이익 우선의 의무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46조 제2항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합니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해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타서 국회의원입니다. 당원이 주는 세금으로 일을 하지 않죠. 당 의원이 되겠죠, 그럼. 국가 이익 우선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에. 셋째, 국회법도 자유투표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도 헌법뿐만 아닙니다. 자유투표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밀투표하고 무기명으로 했다고
기명투표하라고 자꾸 그거 잘못했다고 수박 가려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헌법뿐만 아니라 국회법도 위반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을 함부로 의심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사견 말하시면 안 되죠. 정치 채널 하시면서. 그러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 모 의원을 통해서 어떤 특정 정당의 내용을 들으셨다. 지인을 통해서 들었다. 의원들 측근을 통해서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분들 어떤 분의 어떤 측근을 통해서 들었는지 성명 발표하시고 어떤 동기에 의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사진 띄워놓으시고, 왜냐면은 초대하시지 않으셨으니까 출처를 밝히십시오. 기명투표와 같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사실일지 아닐지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처를 밝히세요. 사견이라고 말씀하시지 거라면은 사견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은 이 정치 유튜브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문제점은 내가 누가 안다, 내가 모 의원을 안다, 친분을 많이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아시니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라면은 왜 이름을 말씀을 못 하세요? 그분한테 해가 될까봐? 그분한테 해가 될까라고 하시면 그분에 대해서 그분과 나눈 대화는 일체 말씀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책임은 지기 싫고 말은 하고 싶습니까? 그거는 제가 얼마 전에 조수진 의원 말했잖아요. 인권 변호사 팔면서 돈도 벌고 싶고 명예도 갖고 싶고 그런 짝이잖아요. 책에도 논문이나 글을 쓸 때에도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하거나 하면 인용 문구를 넣습니다. 참고 문헌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출처 말씀하시고 말하시면 더 책임을 느끼고 더 조심성 있게 말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현재와 같은 이제 당원들이 탈당을 하네, 추미애 의원 전 장관님을 어떻게 지지를 했네, 정성호 의원님을 어떻게 했네, 우원식 의원님을 어떻게 했네라는 말이 현저하게 줄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병원에서 과거의 영상에 있습니다마는 회의하고 뭐 이러고 나면은 연필 한 자루, 볼펜 한 자루 갖고 나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하냐, 뭐 직원이 도둑이냐 이런 게 아닙니다. 내부 단돌이, 내부 단속입니다. 우리가 있었던 내부, 우리끼리의 대화는 우리끼리에서 끝납니다. 이 안에서 벌어진 내용은요, 여기에서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될 때에는 협의와 협상을 통해서 브리핑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과 진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유튜브에서 말씀들을 하실 때는 각 채널에서 어떤 분 말씀을 인용해서 했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게, 출처를 밝혀야 하는 게, 말에도 신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허를 내지 않아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 저 말 사람들이 다 옮긴다고 한다라고 하면은 잘못된 상황에서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손 칠게요.
그랬을 때는 사람들 다 자기가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말에 근원이 되는 뿌리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나의 잘못을 면책받기 위해서.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상황이 성공리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치면은 자기가 서로들 했다라고 합니다. 공에는 숟가락을 서로 올리니까요. 하지만 확인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저작권 있지 않습니까? 습작으로 적은 노트에 기입된 날짜, 방송된 방송일자, 특허화되지 않아도요. 방송은 방송법상 영상물 관련은요. 자동으로 특허법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작권이 인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진과 더불어. 사진, 영상, 음성, 자동 저작권이 인정이 돼요. 등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스베이다, 김어준 씨, 뉴스공장 그런 데는 뭐 출연료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의원들이 많이 출연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자꾸 나가려고 한다. 우리도 이렇게 어떤 모 의원, 어떤 분의 말씀들 인용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띄워줘봐요. 소문 납니다. 그러면은 그런 대형 채널 굳이 안 나갑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뭐 대형 채널들을 입술로 비평을 하면은 뭐 사람들이 점점점 알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니에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출연자가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출연자가 자발적으로 그분의 채널에 손절하게끔 만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뭐하러 내가 내 입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더럽게 만듭니까? 그러지 않나요? 아니, 선배님들께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힘이 없으니.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이제 모색을 하세요. 저는 이제 자금자금하게 이제 실천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 죄송합니다. 국회법도 자유투표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법 동법에 제114조 2항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의원이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하지만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개인의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명시도 되어 있습니다. 굳이 소속 정당의 명분만을 갖고 국회의원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정당의 의사를 반영해서 내가 투표하지 않고 싶은데 투표한다?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이 마음에 안 드셔도요. 법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는요. 따지고 물으시고 하실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국회의원은요.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국민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자꾸 민심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국민이죠. 그렇게 따지려고 하면은 전체 국민 투표를 해야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제가 반론을 해드리겠습니다. 반론을 해드릴게요. 어떠냐? 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1항, 2항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뜯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최고 권력, 주권을 받는다. 유효성의 일반적 추정이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사정이나 논리가 있어야지 깨지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떠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통치권의 행위는 법적으로 유효하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정이 없어도 통치권 행사의 행위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일반 사인과 달라요. 개인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으로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계약을 맺었다라고 할게요. 여기서 이 계약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이제 추정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봤을 때요, 통치권이 없는 이제 개인입니다. 이럴 때에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약 내용이 통치권이 입법한 법률의 내용에 이제 부합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강행법규. 강행법규라는 것은 사인이 어떻게 하든, 사인이 뭘 어떻게 계약을 정했던 간에 상관없습니다. 이 강행법규라는 것은 항상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 아시죠? 강행법규가 우선하잖아요. 이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또는 효력 요건으로 법률이 정하는 게 있으면은 이 안에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언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유언의 요건에 맞아야지 유언을 인정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듯이 꼴까닥 하셨어요. 그러면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은 못 쓰셨는데 말씀으로 나에게 전 재산을 다 물려주신다라고 했어요.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 저에게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유언의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주체의 행위는, 일반적인 유효성의 행위는 이제 추정을 받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체는. 하지만 이제 통치권의 행사의 이제 유효성은 이제 일반적 추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통치권에서는.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의 논거라는 것은 스스로 입법한 법률에 위반되거나 헌법에 그러니까 위반된다 하더라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통치권을 가진 존재와 일반 사인의 차이는 유효성의 일반적 추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효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유효하다? 법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유효하다? 안 하다? 그런 것은 권력을 갖는 통치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유효하든 안 하든 간은 상관없어. 그거는 나는 통치 권력이 있는 애는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너 개인 너는 상관이 있어 하지만 그런 통치 권력이 마련한 틀 내에서 행위하는 사인과라는 통치 권력하고는 다르다라는 데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치 권력의 개념을 통치 권력이라는 거고 말합니다. 통치 권력이라고 말하고요. 이것을 통치의 기본 구조라고 합니다. 헌법 해석을 할 때, 헌법 공부를 할 때 통치의 기본 구조라는 것도 공부를 하거든요. 헌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광범위하고 어렵고. 그래서 이 통치 권력을 마련한 틀 내에서 행위하는 사인과는 다르다. 정치 권력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통치 권력은 이제 어떻게 구성이나 조직이나 행사되는 그런 구조들을 이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이제 봐야 하는데, 구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만들어지느냐, 또한 자리에 사람이 어떤 식으로 채워지느냐, 또 조직이라는 곳은 어떻게 짜임새 있게 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또한 행사되는 실제로 권력이 사용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기서 행사라는 것은. 그리고 이 통치 구조 가운데 헌법에 의해서 규정된 기본적 통치 절차, 그러니까 통치의 기본 구조라고 아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법뿐만 아니라 국회법, 법원, 조직법, 그러니까 법원 조직법, 이런 많은 법들이 통치 질서에 관한 이제 통치 구조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헌법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입법을 개정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헌법에서 통치권이 어디에 나와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헌법 제1조 제2항 후단에 보면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에서 모든 권력이 통치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해서 모든 권력이 통치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권력이라는 부분은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범적인 힘 가운데서도 법규범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며, 그 권력은 법치적인 힘, 도덕적인 힘을 가지는 어떠한 형성권과 같은 도덕적인 질서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일종의 자연법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주어진 양심과 같은 법이라는 것입니다. 법규범적, 통치권, 권력, 이런 것들. 국민에게, 그러니까 국민에게 이제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권은 최고 권력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 전체가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이 이 부분이 통치권을 말합니다. 모든 권력이 통치권을 말합니다. 그럼 통치권은 어떤 이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행되느냐? 이제 한 예로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제일 힘센 조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뭐 중동의 이슬람, 뭐 이런 국가에서 정치적 조직 국가 제도,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치 이제 조직체의 정당성이 공동체를 위해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통치권의 행사는 법규범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하게 되는 이제 근거는 정치 공동체의 기본권 보장 체계와 실현, 민주공화제의 구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실적 지배에 그치지 아니하고 규범적 규율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을 바로 이 통치권을 수행할 수 있는 목적을, 기본적 인권을 실정법으로 다시 확인한 그러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해준다라는 목적을 실현해야 하고, 민주공화제라는 민주적 원리가 따라서 모두 보편적으로 공익이 되어야만 하고, 함께 추구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게 공존하는 그런 제도들을 구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수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통치의 기본 구조, 이제
기본이 되는 구조는 이제 그 근간이 되는 조항이 헌법 제1조 1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요 부분에서 나옵니다. 민주공화제의 구현은 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권 실현 체계에 대해서 가장 뚜렷하게 이제 선언을 하고 있고, 그 조항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 제10조에 나옵니다. 인간의 이제 존엄과 가치, 국가의 이제 불가침의 이제 기본적인 불가침을 이제 규정한 이제 조항, 이런 것들 있습니다. 보면은 헌법 규정이 각각 목적을 선언을 했습니다. 통치의 기본 구조의 근간이 되는 조항, 기본 구조의 실예가 되는 조항, 그 실예가 왜 정당화되느냐, 근간이 되는 조항, 헌법 제1조 제1항과 헌법 제10조입니다. 그리고 민주공화제의 구현과 기본권 보장 체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통치 구조로는 두 가지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판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1992-225입니다. 살펴보도록 하면요. 뭘 준비해야 하느냐? 첫 번째, 민주적 정당성을 구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절차적 정당성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럼 민주적 정당성은 무엇이냐? 국민의 합의와 참여라는 민주적인 요청을 충족시켜야 하는 당위성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은 국가 권력의 법에 따른 통치와 국가 권력에 대한 적당한 통제라는 법치주의 요청을 충족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줄이면 법치주의 요청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당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은 최고 이념은 이제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근본적인 본질적 기본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따라오셨죠? 잘 안 들어오시겠지만 이제 들어보시면 이제 끝에 되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해하실 것입니다. 헌법이 실현하는 법치주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형성권의 행사는 한계와 정책 결정이 이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제 주권은 한계입니다. 권력은 권력에 따라서 이제 복수입니다. 모든 플러럴 하기 때문에 복수죠.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풀어볼게요.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하느냐? 국민 주권의 원리, 그러니까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통치 권력의 행사는 최후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규칙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등 국가 권력 내지 통치권을 정당화하는 원리이다. 통치 조직의 법원, 국회, 행정부, 권력 행사와 같이 이제 하나하나 개인들 이제 국민 개인이 하나하나 국가 통치 조직의 이제 권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법원, 국회, 행정부의 권력 행사를 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렇지만 통치 조직을 구성할 때 국민들은 주권 원리에 맞는 선거에 의해서 국회와 이제 행정수반을 뽑았습니다.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권력분립의 이제 원리에 따라서 사법부도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법률에 근거해서 모든 작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매 순간순간마다 당원들이 나서서 국민이라고 자청하시면서 하실 수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민에게, 국민 전체가 직접으로 이제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결정권을 가진 공무원들이 이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국민이 일정 부분이 아니라 최후 마지막 부분에만 개입을 해야 하는데 매 순간순간 하나하나 개입을 한다. 통치 권력을 자기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면은 공무원들의 이제 정신을 어떻게 보면은 매회 모든 국민이 이제 지배할 수 없는데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요. 정신을 흐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이제 지배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대의제에서는 주권의 담당자와 통치권의 담당자가 다른 것을 이미 명시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그것을 전제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조 2항의 경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이제는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뭐 제도적 통로? 개인들이 각각 독립적이다. 개인들은 뭐 이제 한쪽으로, 개인의 의견들은 이제 한쪽으로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수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무엇이 옳고 타당한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의사소통, 그러니까 제도적 통로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제도적 통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두 참여를 하고 판단이 내려져서 매듭이 지어지고 판단대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도적 통로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결과의 과정을 거쳐서야만 합니다. 결과가 또 여기에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서로 논의하고 각자 생각하고 다시 의사소통의 이제 제도적 통로를 통해서 같은 방법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다시 타당한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독립성을 유지를 합니다. 여기서 독립성은 개인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충분히 생각을 하고 개인들의 이제 의견은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으므로 다수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발표가 끝났어요. 논문으로. 실험을 다 했고요. 이거는 20년 전에 다 끝났던 일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각자 생각하고 다시 의사소통의 제도적 통로를 통해서 판단을 새롭게 매듭을 지어야 돼요. 결론이 나와야 돼요. 매듭을 짓고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하고 이것에 참여한 것이 주권 행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주체 정책에 대해서 의사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주권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표명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봤자 독립성이 이제 유지되지 않는다. 정당성의 요건, 뭐 이런 것들이 지배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의사소통은 정당성을 갖춘 이제 의사소통의 통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심의 자체가 되질 않아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국회 이제 그 행정부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있죠. 전체를 이제 이렇게 하면은 다 없애고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쉽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한번 해볼게요. 저분들 말씀대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국회라든지 헌재라든지 법원, 행정부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없애버리자. 그리고 그냥 인터넷 게시판에서 댓글에서 순위 제일 높은 것으로 국가의 결정을 하고 집행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정당성의 요건을 못 갖추었기 때문에 설사 이제 직접적인 심리적 연결고리가 서로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연결고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언정, 고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언정 실형구현의 앙태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실형구현의 앙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린다. 그래서 실현 앙태로서 대의제와 직접민주제는 이런 세 가지 요건을 얼마나 잘 실현할 것인가가 결국 궁극적 관심사이고 어떻게 구성이 되며 조직이 되고 규율을 해야 할 것인가가 숙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합의적 의사소통적 장이 활성화돼야 하고 이제 이러한 이제 제도가 되어가는 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하는 것을 물어야지 직접민주제는 직접적이니까 국민이 이제 국민주권주의에 가깝다. 대의제는 한수 이제 멀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접민주주의는 국민의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다. 대의제는 한 발짝 떨어져서 멀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 채널에 오신 분들은 하이 퀄리티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예냐. 아까 인터넷 얘기했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만약에 여러분도 그럴 일 없으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재판을 받는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럴 때 법률적 훈련이 되어 있고 받은 독립된 그러니까 신분이 확실히 보장되고 이제 법원의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고 그런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이제 어떠한 사람이 이제 얼굴을 보고 재판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한테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얼굴도 못 보고 인터넷 댓글에서 이제 내 사건을 이제 올립니다. 글을 올려요. 당사자가 나보다 내 사건을 먼저 올렸어요. 접속을 해서. 근데 얘가 상당히 이제 서사를 잘 꾸미는 사람이에요. 서사를 잘 꾸며서 대충 이제 막 휩쓸려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인터넷 여론의 장에서 심판받고 싶으신가요? 그러세요? 이런 것들도 설사 이제 국민 개개인 이제 일부 이제 직접 참여하는 심리적으로 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심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깊게 지금까지도 여기까지 따라오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민들을 지금 어려운 고민들을 논증을 하고 따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발생되어야 하는 일이고요. 문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하다가 이제 끝난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당원이 그러는 게 아니다. 국민의 의원이기도 하다. 민이? 그러면은 전국 투표를 해야죠. 전국 투표를.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헌법주의를 무시하는 행위죠. 헌법의 근간을 흐트러 놓는 행위입니다.
탈당하겠다.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한 분들은 그 일이 아니어도 다른 건으로 탈당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영상 올린 거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이제 과거에는 뭐 연립형, 병립형 이제 이런 것들 말할 때 과거 이제 뭐였더라? 미래통합당에서 통합은 비례를 안 낸다라는 것을 의미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합도 통합과 같은 의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례를 내셨죠. 연합 체전을 생각했어야 됐는데 고등학교 가면 연합체전 하거든요. 연합체전 하잖아요. 인천이면 인천, 서울이면 서울 해갖고 공설운동장이나 체육 관에서 하잖아요. 학교별 학교 다 모여갖고 연합하잖아요. 연합. 그 생각을 못했네. 깜빡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 때문에 헷갈리지는 않으셨겠지만은 그랬다면은 제도가 이건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였고 이거는 죄송하고 비례대표 그거는 원래 47명이었는데 46명으로 바뀐 거였어요. 한 명이 줄었어요. 그런 거고 하여튼 헷갈리셨다면은 그 점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그제 이제 연속 이틀로 해서 시사급발진님 채널 들어가서 시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제이컴퍼니 선배님하고 같이 가셨더라고요. 촛불 행동에. 근데 제이컴퍼니 선배님 저보다 더 어리신 것 같은데 액면이 너무 젊어 보이셔갖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저는 구독하고 봤어요. 열변 토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제 봤습니다. 저는 처음 뵀거든요, 사실은. 감사합니다. 뜻을 함께 해주셔서. 근데 그 롯봉기 김 교수님하고는 어떻게 잘 지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급발진 선배님이 그 김 교수님이 되게 심성은 착하신 분이시거든요. 마음도 여리고 엄청 섬세하세요. 깊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뭔가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전달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해가 있다. 뭔진 나도 모르겠다. 근데 일제 제가 저 과거에 아시잖아요. 그거 유사 아시죠? 상황. 또 그런 식으로 번질까 싶어서 저도 이제 막 뭐라고는 했는데 또 그러시더라고요. 최한우 선배님이 누구누구를 캔다라고 막 말씀하시는데 너무 싫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말에 사실 더 화가 났어요. 그분 좋은 거 알죠? 아는데 싫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급발진 선배님 말씀 듣고 이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와전이 됐는지 대충 감은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껴들 문제가 아닌가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 과거 유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제 관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 다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급발진 선배님이 그래도 운동권 출신이시고 여기저기 이제 많이 현장 나가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롯본기 김 교수님은 미국에서 사시고 그러시니까 두 분도 연배에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서로 성격도 잘 맞으실 것 같고. 저는 급발진 선배님 말씀 믿어요.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배님한테 롯본기 김 교수님을 맡길게요. 그냥 그분 좀 잘 지내보세요. 두 분 잘 맞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채널하고도 좀 선생님이 오작교 역할을 좀 해주셔서 이 문제에 이제 분란을 좀 써주셨으면 하면 어쩌나. 그러니까 교강 역할을 해주셔서 또 이렇게 공격받지 않게 좋은 분이거든요. 근데 뭔가가 오해가 있다. 나는 잘 모르겠다. 근데 이 부분에서 내가 나서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저는 정성호 의원 관련해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그 급발진 선배님 영상 보고 알았거든요. 뭐 때문에 그런 건지는. 이제 제가 이제 껴들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또 다 이제 뭐 어떤 부분, 그러니까 그분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도 알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친하게 다 지내고 싶은 마음인 것도 다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이제 빠질 거야. 모른 척하고 간망할 거야. 그러니까 선배님이 좀 도와주세요. 외 아들이고, 그러니까 되게 섬세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저 몰라요. 개인적으로도 모르는데. 그냥 왠지 그럴 것 같은 분 있잖아요. 그런 분 같더라고요. 이게 뜨거운데 한 번 뒤어본 사람 있잖아요. 손바닥을. 난로에 뜨거워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뜨거운 난로에 손바닥 가서 손바닥 데워본 사람하고는 그 뜨거운 걸 느낌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주제도 못 되지만 가깝게 살면은 어떻게 두 분 만나셔서 소주라도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라도 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지내시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어려우니 뭐 이렇게 채팅이라든지 뭐 방송으로 막 이러지 마시고 한번 어떻게 해서 해보세요. 좀 잘 좀 지내보세요. 잘 지내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저는 뭐 그래서 뭐 뉴탐사까지 뭐 동원을 해서 뭐 그런다고 최한욱 TV에서 그래갖고 그분 또 하시면 하시잖아. 이거 최한욱 TV 선배님 또 뭐 유사를 또 하실 건가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 이제 빠질게요. 그러니까 선배님이 많이 좀 애정을 해주시고 좀 나이 연배도 좀 비슷하실 것 같으니까 선배님한테 다 믿고 넘길게요. 그러니까 관리 좀 해주세요. 그분 외로워. 많이 외롭대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좀 관리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